이대도 나름 문제가 좋은데 요건 문제가 살짝 쉽네. 사회계열이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니네 다 김영민의 사회계열 문제가 인문보다 훨씬 쉽거든요. 우리 통영록은 논술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얘기를 떠들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어휘적인 지식적인 단어 써라. 사탐 지식 써라. 경영 경제 그렇게 어려운데 니네가 왜 내니? 논술 진짜 써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너무 슬퍼. 거지 18층의 세상이다. 이게 논리를 익혔으니 어른이 돼서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해보세요. 채너가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을 막 까듯이 쟤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걸 도대체 이러면서. 자, 2대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 여학생들 2대 내가 제한등만 넘으면 2대를 강력 추천하고 수리만 조금 하면 2대를 강력 추천하는 거예요. 이 수리 문제가 좀 길지. 연대하고는 차원이 달라. 더 길어. 연대 문제는 수리 문제가 아니야. 산술 문제고. 그러니까 이 연대에 대한 착각. 수학 잘해야 된다. 아니야. 우리가 해봤지만 조건부 확률 그 명칭 몰라도 풀 수 있잖아. 이거는 봐봐. 이대 복잡해. 4점짜리보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니한테 상담해줄 때 수리가 안 된다면 이대학 하지 마라. 이대는 가지 말고 저대를 가라. 이 얘기 주잖아 내가 지금. 자 어쨌든 여기 봐봐. 쉽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재심은 가와 재심은 다를 비교하시오. 비교. 큰 틀에서 공통 차이가 포인트. 어쨌든 미리 말해줬네. 지속 가능성의 관점으로 같이 보기. 나와 다. 다와 같이 겹치는. 재심 나와 다의 자연관을 비교도 아니고 대비례잖아. 비교는 우리가 말해 비교는 차이가 있고 비교하고 대비는 어떤 차이가 있지? 우리 기본에서 다 했는데 비교 그리고 대비. 비교는 공통의 관점에서 차이를 찾아가라. 근데 이 차이가 대비가 될 수 있고 그냥 다른 게 될 수 있는 거고. 대비는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거고. 이게 긍정이면 부정, 이게 주관이면 객관 이렇게 다른 거고. 이때 이 차이는 대비 이렇게 대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동일한 관점인데 나는 경제를 뭘 쓸까? 경제를 좀 중간 속도다. 근데 이 경제는 나는 조금은 빠른 속도다. 느리다 빠르다가 아니고 그냥 약간의 차이.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는데 뉘앙스를 우리가 했긴 했는데 잘 이런 거. 그렇지. 나는 밥으로 야 경제는 빵이지. 에헤이 경제는 밥이지. 이런 거. 이런 차이 또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순수 대비란 말을 썼다는 건 강력 힌트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차이가 될 수 있지만 이 자연과는 완전히 대비라는 거야. 나와 다른. 어쨌든 또 하나 공통점. 이 가나다들은 전체적으로 자연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야. 그렇게. 자연과 연관된 지속 가능성. 별거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니? 또 우리 맨날 나오지만 자연관은 뭐니? 자연관. 자연이 뭔데 그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관점. 그럼 누가 자연을 바라보겠니? 누가? 인간들이 바라보는 자연. 자,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좀 더 대비 쉬우니까 우리가 다부터 읽어볼게. 둘 다 겹치니까 다부터. 다의 자연관하고 지속 가능성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야. 독해력이야, 독해력. 1-1, 1-2. 다부터. 우리 조상은 자연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어서 우리 조상들이라는 인간들이 자연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어서 하늘 땅 이거 같은 자연을 섬기면서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 천문대학에서 다 말했네. 무슨 소리냐? 자연관이란
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니 인간들이, 인간 중에 우리의 조상들은 바라보는 주체는 자연을, 자연이라는 대상을 신비한 힘, 그래서 이들의 삶을 섬기다, 그래서 그들한테 순응하다, 해야 될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게 자연관. 사람이 그 자연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니, 어떻게 바라보니, 이게 관점.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시험 문제에서 관점이라고 나온다면 그냥 뭐 어떤 대상을 누가 어떻게 바라보는데 이거 쓰는 거야. 그리하여 지역의 자연 조건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면서 자연환경의 이점을 활용하고 과다한 개발을 피하였다. 그러면 자연환경의 이점을 활용해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 얘네한테는 맞짱 뜰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얘네를 따라가야 되고 얘네랑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삶. 그럴 때 이기와 함부로 맞짱 뜨면 안 돼. 파괴하면 안 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조화 이런 걸 봤으니 미리 우리가 대비라고 했으니 나의 자연관을 본다면 벌써 답은 다 나온 것 같아. 그치? 끝났어. 답은 끝났어. 벌써. 나. 그러면 자연, 인간, 어떻게 바라보겠니, 이거? 조화가 아니겠지. 부조화. 그리고 여기 살짝 봤더니 과도한 개발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을 왜 했겠니? 얘는 뭐 하겠니? 개발하겠지. 그럼 얘네들은 신비, 섬기, 순이 아니라 뭐 반대로 개발했으니까 조화가 아니고 파괴. 그럼 얘네들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파괴의 대상, 이용의 대상. 이지 뭐. 그러니까 조화가 아니고 개발, 파괴, 투쟁, 정복, 뭐 이렇게 되겠지. 다음 보겠죠. 왜? 이번 문제가 대비례잖아. 그럼 우리는 논리상 대비라고 하더라도 구조는 같아야지. 알았어요? 마을은 대부분 배산임수에 가파르지 않은 남양 산기슭에 조성되었는데 일조량이 많고 차가운 북쪽의 적을 피할 수 있다는 이 점, 땔감을 얻기 위해 지나친 자연 파괴하지 않아도 겨울을 날 수 있다. 뭐 필요 없어. 가치가 없잖아. 순응함으로써, 자연의 순응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때는 나무집 흙 분뇨로 만든 퇴비 등 재생 가능한 재료를 썼다. 이거 많이 했지 내가. 초등학교부터 퇴비 만드는 거. 소, 똥, 그리고 거기다 뭐 땔감, 뭐 오면서 풀, 학교 갔다 오면서 풀 잘라서 몇 개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넣었을 때 재워서. 그치? 똥냄새 나지, 친구한테. 나잖아, 똥냄새. 자연이 주는 식량을 모두 차지하지 않고 동물들을 배려하여 남겨두었으며 하찮은 곤충이라도 생명 있는 것은 모두 나왔네. 소중하게는 생명 존중 사상이 있었다. 자연을 바라보는 거, 존중하는 거니.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거니. 단어 들어가면 돼, 단어. 다시 글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아니, 잘 쓰지 말고 그냥 단어나 다 넣어. 필요한 단어나 그냥. 그 연결만 해. 뭘 잘 쓰길 바래. 작가도 아닌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계속 빠트가 없어 똑같은 얘기야.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농사 짓는 과정에서 분뇨를 천연 퇴비로 활용하고 이 퇴비로 키운 채소를 식탁에 올림으로써 음식 분뇨, 거름, 음식이라는 자연 순환 과정을 구현했다. 계속 같은 말이야. 조화, 자연과 순환.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 경사가 급한 산비탈에는 계단식의 다락문을 만들어 여름철에 물을 가두어 드물어 홍수를, 계속 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뿐이야. 이러한 조상들의 생활 방식은 자연의 자원을 보존하고
위험 효율을 높은 것은 이제 저쪽부터 하나 나오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한 삶의 지혜. 그러면 일단은 자연관. 그럼 내가 이거를 활용함으로써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게 지속 가능한 사회야. 언제 이 인간이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데, 자연과 잘 조화할 때, 자연 잘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지속 가능해져. 그럼 여기 뭐야? 여기 언제 지속 가능해? 자연을 파괴해서 정말 이렇게 인간한테 만들 때, 자연을 수정할 때, 순응하지 말고 고칠 때, 맞짱 뜰 때 지속 가능한 이렇게 보죠. 저거 다 나오잖아. 대비라는 말 중에 다 읽었어? 그럼 나가 진짜 그런 줄 못다. 자, 9월 26일 미케일 제 전야에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 내 눈길을 끌고 머릿속에 끝났어. 머릿속에 무조건 자연 뭐 한다고 이거는 자연관 인간들이 자연을 어떻게 했지? 이건 동양의 케이스야. 우리나라 조상들 동양이 자연과 함께 하다. 무슨 베네치아 나왔잖아. 이거는 뭐야? 그럼 누가 할까? 인간들은 유럽인들 서양인들이겠지 뭐. 르네상스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베네치아.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이다. 갑자기 민중으로 가네. 우리 머릿속에서 이거 생각하는데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말이다. 이게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이들 일족은 재미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에는 것이 아니다.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 상관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것이다. 이제 좀 보이네. 다 때려치고 그 민중들이 불리한 지역이니까 그 다른 말은 뭐니? 불리한 자연환경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것이네. 누가? 민중이. 그럼 이제 살짝 그럼 이 자연을 여기서는 이제 논리가 보여야 돼. 여기 유럽인은 얘는 민중이라고 했고 이 자연을 불리한 지역이라고 했네. 그럼 불리한 지역에서 안 봐도 이 민중이랑 인간들은 이 자연을 뭐 해서 자연에 잘 맞짱 떠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지대를 만들었다는 논리네. 이렇게 읽어야지.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고, 이점 맞짱 떠서 북쪽의 전 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 북쪽은 강에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되지만 여기 이탈리아가 있어. 장화 굳은 나라를 했어. 북쪽이 원래도 좋았어요. 남쪽은 다 물로 이렇게 잠기는 수준이었고. 근데 이걸 이겨낸 지금 이탈리아는 남쪽이 잘 살잖아. 북쪽이 못 살아.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을 이겨내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 진짜 이건 인생의 진리야. 제가 대학 가기 힘들었는데 이 논술을 확 집중해서 한 방에 역전하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막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내가 가서 1등하고 막 승승장구 하는 거지. 잘 안 나왔으니 걱정하지 마. 이 논술이 있잖아. 할렐루야. 아니야. 자, 아니야는 뭘 하려고 하나? 논리를 하려고 하나 그렇죠. 자, 점차 집들이 빽빽히 들어서고 모래다가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지반으로 바뀌어갔고 집들은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고 옆으로 확장하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한 채의 땅이라도 탐이 나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 양분이 분리하고 수사를 표를 해낸다.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성료를 대신했다. 온통 물이었다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이 내용은 지금 살기 힘든 조건이었다. 이 말하는 거야. 불리한 지역이었다. 물의 도시였다. 10월 9일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다. 어떤 단어? 이게 바다에 맞서, 이게 보여야 돼. 바다와 맞서다. 이런 문장이 보여야 되는 거지. Why? 바다는 뭐고? 자연이. 그러면 얘네들은 바다가 도시를 먹는. 맞서다는 자연관. 이들은, 유럽인들은, 이탈리아인들은 바다를, 자연을 뭐로?
맞설 대상으로 맞서 싸워 이겨서 안전지대로 유리하게 만들어야 될 대상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정복의 대상으로. 그리고 구조서 미리 짜놓고 우리가 논술 구조 기준 잡은 거로 계속 갖다 넣기. 대비라는 말 때문에 대비든 차이든 구조는 해야 돼. 자연인간, 자연인간 이것만 딱 찾아냈으면 자연 우리 조상, 자연 민중, 자연 유럽 딱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이대를 떨어질 수가 있어? 저대는 떨어지고 우리는 이대는 붙어요. 젠등님이 안 돼서요. 사람들은 돌블럭으로 이방 방벽을 쌓고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니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역을 가진 파도로부터 보호하게 한 것입니다.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삶이지 자연 나오니까 연안은 먼저 민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태국바다 수민이 점차 나장교 아들의 유죽은 그건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 일단 이게 자연환경이고 눈에 들어온 단어 인간의 이런 단어.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뭔지 모르겠고 지금 뭐야? 민물썰문 계속 이거야. 바다라고 하는 불리한 삶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맞서서 뭘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맞짱 떠서 오늘날의 안전지대인 베네치아라는 섬을 만들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지. 나머지 내가 왜 이렇게 대충 읽겠어? 뭐 크게 얘기지. 계속 바다에 둘러싸여서 환경이 불리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맞짱 떠서 얘네들은 지금의 또 오히려 이익을 만들어냈다. 이 얘기지. 잘 봐. 겁먹지 말고 기준 하나 잡았으면 이런 단어 보면 밀어치라고 그냥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밀어치라고. 이건 이거니까라고. 플레이스. 옛날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고안해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란 띠 모양에 붙인 니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아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 필요 없어. 민물은 보통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시는 썰물도 하루에 두세 번 필요 없어.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역을 공격하며 바다가 다른 이런 데는 필요 없고 바다가 지금 바다의 침투를 수로라는 걸로 만들어서 안전지대를 만들었단 말이야. 기술로. 근데 바다가 만약 또 뭐 한다면 공격한다면 바다는 계속 투쟁, 싸움의 대상으로 본다는 단어들이지. 공격하면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니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역으로 변할 것이고 몰라도 돼. 바다한테 진다면 안전한 지대는 없다. 이익은 없다. 이 얘기지 그냥.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니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지. 맞짱 뜬다는 거지. 자연과 싸운다는 거지. 싸워서 이겨서 유리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인간이 잘 봐.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하는 것. 뭐해? 이 자연을 결정타. 인간의 목적에 맞게 변형한다는 거지. 있는 그대로 순응이 아니라 인간에 맞게 뭐한다. 이 자연을 기술을 통해서 맞짱 떠서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연을 변형, 목적에 맞는 변형의 대상으로 인간의 목적에 맞게 변형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 다 쓰레기 문장들이잖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거니까.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된다. 공격, 싸우는 거지. 싸움의 대상으로 부르는 거지. 알았어요? 됐니? 1-2번 문제는 끝난 거야. 자연관에 대한 대비. 그러면 이제 나는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속가능이라는 문제를 내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가를 읽을 때 가를 얘랑 같이 읽는 거야. 이제 다가 아니고 가를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가는 역시 모르겠지만 차이점이야. 그러면 답을 한번 먼저 볼까? 답. 1-2의 답. 재심은 나의 자연관은 인간이 자신의 안락한 삶의 조건을 위해 극복하고 정복해야 하는 자연. 자, 어디 쓰는지 봐. 두 가지로 썼네. 자연관,
인간 안락함의 조건을 위해 극복하고 정복해야 하는 이 글이 왜 있다고 써? 대상으로 본다 이런 얘기지. 주어가 자연관인데 자연관으로 볼 수 있다고 주어 소스로가 안 되는 거야. 주소로운 관계는 틀렸어. 자연관이란 인간이 삶의 조건을 극복하고 정복해야 되는 자연으로 본다는 거지. 모래땅과 늪지로 이루어져 도시를 건설하기 다 때려치고 불리한, 그럼 글자 못 내리겠는데 답이 너무 쉽게 보여서 글자 못 내리겠어요? 이런 관용어를 넣으라는 거야. 이런 관용어. 불리한 지역에서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단어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불리한, 정복, 극복, 기술 이런 단어들만 들어가면 돼. 노력으로 집과 거리 그리고 강장 등을 건설했다. 또한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방벽을 쌓고 안 해도 돼. 베네치아를 필요 없어. 그냥 퉁쳐서 뭐야? 불리한 지역의 기술과 노력으로 지금의 삶의 도시 베네치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를 통해 인간이 이미 정리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도시인 베네치아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자연을 제어하고, 또 똑같아. 자연을 통제하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꼭 들어가야 돼. 목적에 맞게 방향을 부여하라. 근데 얘네는 정말 억지로 분량 채우려고 하는지 글자 수 제한도 없는데 자연은 인간에 의해 점유되어 인간에 또 나오네. 목적의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다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네. 그럼 우리가 또 쓰지 말았어야지. 그냥 까오지 말고 그냥 중요한 단어인 그냥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제어하는 이런 대상으로 봐라. 극복의 대상으로 봤다. 이렇게 대학이다 그러고 그냥 믿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그 갖다 대학들 문장까지 갖다 백지 말해놓고 왜 베끼고 난리야 이지. 똑같은 소리 두 번이 나오고 난리야. 자신감을 가져야. 분명히 말했어. 합격은 100점이 아니라 시간에 다 쓰는 게 중요한 거고, 전체 맥락 속에서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단어가 다 들어가지 않아도 최대한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한 거고, 잘 쓰는 거란 필요한 단어를 넣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대부분 아쉬운 거, 선생님 작년에 내가 잘 쓴 것 같으면 떨어졌어요. 대부분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뭔 기준으로 잘 쓴 건데 도대체가. 내가 무슨 개판인가. 답이 안 들어가면 개판이야. 그럼 재심은, 다의, 자연은 똑같은 거죠. 두 가지. 자연은 인간과의 조화와 공존 속에 인간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자연. 됐네. 다에서의 자연관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인간의 지나친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면 자연이 더 이상 인간에게 이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개발하지 말라. 안 해도 돼. 같은 말이네. 경사가 급한 산에 따라서 계단식, 다람논 대신 곳을 깎아 평판론을 만들면 홍수와 토양의 유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왜 그냥 따오는 거야? 이런 거 필요 없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인간과 조화, 공존 속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나 어떤 삶의 방식에서도 자연에서 거슬리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렇게 써야지. 문장을 왜 따와? 촌스러우게 있고. 진짜 촌스러워 진짜. 있는 문장의 힘을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등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연의 파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에 재심은 다에서는 이런 단어 들어가면 돼. 자연을 섬기다, 순응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득을 얻는다. 그게 우리 조상들의 자연관입니다.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자연의 이치를 알고 그 속에서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가능하기에 자연은 극복과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와 공존은 그 얘기. 그 단어 들어가면 돼. 다른 단어 필요 없어. 끝나니?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신문은. 그치? 그럼 이제 뭐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지? 지속 가능이라는 걸로 가와 비교하는 거지. 가와 가. 맞니? 자, 그럼 똑같은 구조 속에서 가. 그 대신 가는 이제 초점이 자연도 나오겠지만 초점이 언제 지속 가능한가? 근데 벌써 다에서는 말했어. 다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란 쉽게 말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이 조화롭게 지속 가능하다는 건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이 그때 순응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은 쭉 하고 지속이 되는 것이 삶이 이거였단 말이지. 그럼 얘는 언제 지속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한데 자연을 이렇게 되는 거지.
보시죠. 리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뭔데?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 가운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언제나 이거는 아니라 보다 비교문장 나오면 이건 꼭 쓰자. 이게 핵심이네. 비교문장, 첫 문장 끝났네. 그럼 뭐하라?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일단은 식물의 성장에 관한 얘기지만 부족한 요소들을 채우는 거다. 부족한 요소들. 이게 뭔 말이야? 식물이 잘 자라려면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이런 거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부족한 요소가 없어야 된다. 넘치는 보다는 부족한 게 없도록 골고루 있어야 되네. 즉, 또 나왔네? 많은 것이 아니라 과목대로 나누네. 야, 복잡하게는 이 단어.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의 역량도 채소량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채소량 부족이겠지? 그렇다면 이 논리구조는 식물의 성장, 영양소를 가지고 뭐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 인간들, 사회. 그러면 이 말은 사회가 지속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야? 요게 필요해. 이러니. 똑같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지심을 했다면 나지심은 식물 얘기를 인간 얘기로 적용. 그대로. 생태계의 삶과 이제 나오네. 지속, 잘 봐야지. 주제가 지속 가능성이니까. 지속 가능성에도 리비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의 존재에 달려있다. 그 얘기. 야, 우리가 인간 사회라는 생태계, 자연이 아니고 인간 생태계, 인간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똑같이 최하위 존재들, 부족한 존재들이 존재해야 돼. 이 말은 최상위 존재만 존재해서는 안 돼. 이 사회는 최상위 존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최하위까지도 얘가 없다면 사회가 형성이 안 돼. 얘도 꼭 있어야 돼. 얘만이 아니고 얘도 있어야 돼. 함께. 그럼 사실 끝난 거네. 구조가. 이거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 플러스 자연이라는 이 구조는 한 인간 사회에서 최상위 존재와 최하위 존재의 공존이 있을 때 지속 가능한 이렇게 얘기한 거. 구조를 봐, 구조를. 재밌잖아. 무엇과 무엇의 공존 조합. 이것도 그럼 무엇과 무엇이 여기에 속하는 거야. 살짝 여기 보면 자연이 좀 더 큰 거잖아. 큰 것과 거기에 순응하는 작은 것의 조화를 통해 우리는 공존, 지속. 세상이라는 큰 것들과 그러나 버리지 말아야 될 차이들의 공존을 통해 지속, 구조가 같네.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라고 했나봐. 대비가 아니네. 큰 틀에서 뭐로 같은 거야? 공존, 다양성, 함께하는 걸로 지속 가능하다는 걸 같네. 그 차이가 있다면 대비가 아니라 얘네들은 식물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했다면 이거는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걸 이해한 거야. 이게 다를 뿐. 그렇네. 그래서 비교는. 안다스텐? 오케이? 볼 때까지 구조를 잡아서 도시도 생태계 다. 그리고 너네가 갑자기 자연 얘기한 줄 알고 도시를 생태계란 말 자꾸 바꿔놨잖아.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지속 가능성 이게 포인트지. 상위 나오네. 상위 포식자들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럼 상위만 누구 와야 돼 그럼? 하위 결정사. 이건 말이니까 같이 있어야 된다. 끝났잖아. X, Y 함께 하라. 야, 그렇지. 이게 문제가 좋아 확실히. 이게 문제 좋아. 도시도 마찬가지다. 끝나서 마찬가지는 뭐야? 도시도 그러면 또 뭐야? 세상과 최야. 도시에 비싼 집, 새 집, 큰 집만 있으면 안 된다. 반대로 싼 집, 헌 집,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공존해야 된다. 그럴 때 지속 가능하다 도시가. 왜 이놈의 도시를 다 그냥 갈아엎어서 맨날 아파트만 올리는 거야 이거지. 이제 막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도 들어갈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그치? 젊은 사업가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 스티브 잡스처럼 창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골에서 많이 하는 게 지역 빈집들 그거 수리해 준 다음에 젊은 사람들 와서 공짜로 일하고 뭐 하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핵심은 놀이터 같이 공존해야 된다. 다양한 것들. 파리 리옹역 동북쪽 바스티유 광장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도시 도메닐 거리에서 예술의 다리라 불리는 비아디크 대자르가 있고 고급 상가들이 들어선 멋진 예술의 거리 유명한 이곳도 원래는 폐선 부지였다. 70년대 철도 운행이 중단되어 폐허처럼 남긴 이곳에 대해서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80년대부터 했는데 파리시와 지역 주민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90년 파리시 의회는 20년, 회의할 때 20년 걸려. 이 정도는 돼야지. 회의가 20년. 멋지지. 비아디크의 재개발 결정을 내리게 됐고 중세 시대 때부터 다양한 공예품을 제조하던 이 지역의 역사성을 그대로 살려서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한 채 옛것을 그대로 보존해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자고 의견을 모아졌다. 그 결과 9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년 회의하고 또 다시 공사 결정 나는데 5년 걸리고 25년. 약 1년 만에 비아디크 대자르의 재탄생이 이루어졌다. 그럼 다 때려치고 앞에 구현이니까 뭐야? 지금 옛것과 또 뭐야? 옛것과 새로운 것의 공존이지. 또 다양성의 공존. 옛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옛것 속에 살짝 예술의 거리로 변경. 이 옛것은 철길, 철도 이런 도시였는데 이게 뭐 예술의 도시로 이렇게. 근데 이걸 완전히 갈아 없앤 게 아니라 이걸 살려서 예술. 그럼 옛것과 위에 또 조화 공존. 1km 달하는 상부 철길은 나무와 꽃이 우거진 산책로. 철길 하부 10m 높이 아치형 공간, 고급 상가, 낡은 건물이나 시설, 장소를 싹 쓸어내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한국의, 여기 왜 안 넣었어? 한국의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기존의 구조물을 거의 그대로 둔 채 조금씩 덧붙이거나 고치고 다듬어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것과 새로움이 공존. 그래야지 도시의 지속. 도시의 지속이라는 삶의 생태계의 지속의 방법, 다양성의 공존이네. 큰 것, 작은 것, 비싼 것, 싼 것, 옛 것, 새 것, 공존. 그럼 결국은 다양성의 공존. 그러면 가도 이게 강가? 다도 와서 다시 뭐야? 우리의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자연의 다양성, 보존, 그래서 자연의 하나인 인간도 공존, 그럴 때 지속,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은 생물로부터 채소 부족한 부분을 필요로 여기는 걸 깨우치는 거. 이건 선조들로부터 자연과 함께하면서 얻는 것에 대한 지혜로부터의 다양성, 공존의 지혜, 지속 가능성의 지혜. 이런 거지. 제인 제이컵스가 강조한 도시의 생명력과 다양성은 이른바 우리가 사는 도시 생태와 같으니 물건 다르듯 하지 말고 도시 생태를 좀 더 깊이 이해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생명체다. 도시도 왜 기계처럼 만들어? 바꿔 말하면 낡은 집이나 오래된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잘 살려서 이게 지속이다. 도시야. 그치? 그럼 답을 보시죠. 이번에는 포인트가 지속 가능성이야. 자, 지속 가능성은 자연 속의 여러 생명체와 공기, 물 등의 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거 쓸 필요 없어. 이거는 가에만 속하는 거야. 태양이 이는 자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인간의 모여 사는 도시가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거는 앞에 다 얘기일 것 같고 이거는 도시 얘기하는 가 얘기일 것 같고 둘 다 쓸 필요는 없다. 제시문 가에서는 애초에 식물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었던
리비 법칙, 이것을 사회나 국가, 도시에 적용, 이 문제를 살펴본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족해서는 안 되는, 도시 생태계도 크고 화려한 집이 있어서는 그 생태가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 핵심입니다. 도시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다양성 핵심, 함께 살아갈 때 지속. 이라고 써야지. 안 썼어. 제시문 다에서는 생명 존중, 자연 파괴하지 않고 존중, 우리 조상들의 사례를 통해, 얘네는 식물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자연 조건이 주는 이점을 활용하되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무리하게 파괴를 배려하지 않으며 재생 가능한 자연 순환을 유지해서 자연 보존하고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거 있었다. 제시문 가에서는 식물의 생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론을 도시에 적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구현한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의 마음, 즉 자연의 신비함이 있고 믿는 생명 존중의 사상을 기반해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공통점, 비교니까 두 그룹 모두 다양성, 이게 핵심이지. 이 중시되고 공전, 사람과 동식물 물론 자연과 도시환 속의 다양한 개체의 공존지향, 구체적인 사례를 때 필요 없는 말이에요. 공통점으로 이게 들어가면 되고 차이점 영향 이거 이렇게.